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0초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이야. 이거 무슨 운동일까? 그렇죠. 얘는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는 한국말로 얘기하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니까 이때는 무슨 운동이냐면 등속도 운동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정지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되겠어?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예요. 자, 얘도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인 건 맞습니다. 근데 비교하셔야죠. 여긴 가속도가 플러스인데 여긴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가속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나타낼까?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물리 시간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라 그러니? 방향이죠. 그러면 쟤는 뭐에 의해서 설정된 방향일까? 이건데 우리 이제 배웠어요. 가속도 구하는 방법. A는 배웠잖아요. M분의 F입니다. 질량분의 R자임. 되겠어? 이때 가속도가 방향을 갖는다면 이 방향은 누가 준 걸까요? 누가 만들어 준 걸까요? 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받았던 힘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면 4초부터 6초 동안 받았던 힘의 방향은 무슨 방향? 마이너스. 두 개가 작용하는 힘 방향이 정반대예요.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보셔야죠. 10번 위에 뭐라고 써져 있니? 정지된 물체. 자, 어떤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건데 그 물체는 처음에 정지 상태인 물체였어. 이런 얘기예요. 자, 처음에 정지 상태인 물체인데 그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줘서 가속도를 갖게 했어.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물체는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가속도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물체가 가고 있는데 힘을 요번에는 어떻게 줬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럼 속도가 뭐일까요? 그런 얘기가 있죠. 되겠어? 자, 그러면서 기억해보세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가속도는 또 어떻게 구할 수도 있죠? 돌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되겠어? 그럼 다시 쓸게요. 속도 변화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AT죠. AT가 어디 있습니까? AT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 그래프의 면적입니다.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은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럼 처음 해볼게요. 맨 처음에 0초일 때 물체 정지되어 있었어. 그리고 2초 동안은 등가속도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2초 동안의 총 속도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4라고요. 그러니까 2초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서 2초의 순간의 속도가 얼마가 되면 되겠니? 4가 됐어요. 이 뜻입니다. 납득합니까? 되겠어? 자, 그랬다가 2초부터 4초까지 무슨 운동이라고요? 등속 운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속력으로 쭉 가요. 이런 뜻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이 구간은 줄어야죠. 얼마만큼? 4만큼. 됐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서 4 줄어서 그렇다면 얘는 얼마 됩니까? 0 되네요.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그걸 무조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로 변환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10번, 11번, 12번이 한꺼번에 답 나온다. 이걸 못 그리면 이 세 문제 다 버린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10번이요. 등속도 운동하는 구간은 가속도가 없는 2초부터 4초까지입니다. 두 번째, 4초일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4초일 때 속도 정확하게 읽으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4예요. 그 다음에 6초 동안 간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간거리 어디 있어요? 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 이 사다리꼴 면적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6m 갔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언제나 됐어? 여러분들이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해야 된다. 그래서 14번 문제 좀 보세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속도입니까?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아닙니다.
되겠어?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표현 안 되어 있으면 틀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속도 아니에요. 속도 변화량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갈 건데 우리요. 등가속도 운동이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걸 기본 포맷으로 하자. 우리 맨날 이거 그렸어요. 처음 속도가 있어.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니? 기울기 뭐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뭡니까? 가속도요. 이 그래프에서 맨넓이 뭡니까? 안 들려? 간거리요. 그러면 0초일 때부터 t초일 때까지 속도 증가량인 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 AT로 구한다고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되는 그래프 그 공식 3개 외우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t초인 순간 나중 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되니? 기억나죠?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불러. V0 플러스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 더하십시오.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한 만큼을 더하시면 나중 속도 돼요. 이게 공식이라고 써요. 못 외우실 거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됐어? 두 번째는요. 간거리는요 라고 했어요. 간거리는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됐죠? 그래서 공식 자체가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세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간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요. 불러.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못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됐어? 노력을 안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 13번 노려보십시오. 자, 13번을 째려보시면 얘는 시간과 변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래요.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니? 라고 했는데 째려보면 뭐가 보이나? 뭐가 보이지? 얘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얘는 S는 4T 플러스 10T 제곱 T의 1차식, T의 2차식이죠. T의 1차항, T의 2차항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 이 앞에 있는 4라는 게 바로 처음 속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항 앞에 있는 얘는 2분의 1A가 줄어서 10이 된 거죠. 되겠어?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맞은 사람 손. 자, 이거는 엄청 열심히 연습하는데요.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한 얘기는 안 한다. 서로 시간 낭비니까. 자, 보시면 15번 가죠. 15번 오시면요. 15번은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하면서 기존 친구들은 이거 푸는 연습을 3번, 4번 해드렸고요. 처음 온 친구는 지난 시간에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과 위치를 나타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0초일 때, 0.1초일 때, 0.2초일 때, 0.3초일 때 물체가 0초일 때 기준점에 있다면 그래서 0.1초 지나고 나서는 기준점으로부터 2cm 떨어진 곳, 그 다음 8cm, 18c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표를 주면 이거 가지고도 그래 가속도 구해봐 라고 합니다. 가속도를 이렇게도 주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안에 속도가 2개 이상 있어야 속도 변화량을 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으로 잘라서 각각의 구간의 속도를 구해라. 그리고 가속도를 구하는 거다. 이거였어요. 자, 이 첫 번째 구간의 속도요. 자, 몇 초 동안? 0.1초 동안 얼마가 씁니까? 2cm.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입니까? 안 들려? 20cm/초죠. 두 번째 구간의 속도 얼마입니까? 0.1초 동안 얼마가 씁니까? 6cm가 씁니다. 그럼 이 구간의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60cm/초입니다.
세 번째 구간도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0.1초 걸렸고요. 그 0.1초 동안 10cm 갔으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100입니다. 자, 근데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가속도를 구하셔야 돼요.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 구해보자고요. 됐어. 자, 이 구간에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0.1초입니다. 이 구간 그 시간 그대로 따라간다고 다섯 번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0.1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속도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겁니다. 얼마?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400cm/s 제곱입니다.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입니까? 똑같이 물어봐요. 이 구간의 속도 변화량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40이죠. 됐어? 속도 변화량 40이죠. 정신 차리세요. 자, 걸린 시간 얼마입니까? 0.1초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입니까? 400cm/s 제곱입니다. 물론 400cm를 바꿨을 수도 있죠. 뭐라고요? 4m/s 제곱이라고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자, 물리의 기본입니다. 이거 못 구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제들이 5세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한 세트씩 풀어나가는 연습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틀린 것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 책을 피시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하고 조각조각 있는 시간을 조금 나눠서 쓰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요. 자, 자유낙하 운동, 연직상반 운동, 그 다음에 연직 운동 이거 했었는데 자, 그 중에서요. 낙하 운동하고 자유낙하 운동의 차이점이 뭐야? 네,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고 떨어져야 자유낙하고요.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건 그냥 낙하 운동이죠.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유낙하 운동 그래프 그려보세요. 자, 그 중에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 얼마로 잡고 그릴까요? 10으로 잡고 그릴게요. 자, 그 그래프 중 2초까지 쓸 수 있는 숫자들을 그 그래프 안에 다 집어넣어 볼래요. 2초 동안에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리고요. 그 그래프에다가 담을 수 있는 숫자들을 다 담아볼래요? 수업 안 듣지? 중력 가속도 15로 하라 그러지?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 말해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니? 쟤는 가속도가 어떠니? 일정하죠. 그럼 기울기가 어때야 되니? 일정해야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리셔야 그래프 모양을 제대로 잡습니다. 자, 쓸 수 있는 숫자가 그게 다예요. 그 그래프 안에 쓸 수 있는 숫자가 그겁니까? 1초, 2초, 10, 20 이거예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립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이 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울기는 뭔데요? 가속도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낙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일정. 됐어. 여기부터 시작해야죠.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가 뭔지, 면적이 뭔지를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2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꼬매가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이때 속력 얼마입니까? 10.
이때 속력 얼마입니까? 20. 자,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뭡니까? 간거리.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5죠. 이건 얼마입니까? 15죠. 그래서 2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얼마라고요? 자, 저거는 1km짜리 자유낙하입니까? 10km짜리 자유낙하입니까? 몇 킬로짜리 자유낙하한 그래프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 네, 무게가 아니고요. 질량 상관없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1초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낙하 그래프는 질량 상관없다. 기억나십니까? 됐죠? 여기가 이제 튼튼해야 그 다음 거 갑니다. 오늘은 이제 운동의 마지막 포물선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포물선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자유낙하 연직상반 연직 운동이 이제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셨으면 이제 저요 여기에 등가속도 공식 3가지 아까 써드렸어요. 써보십시오. 등가속도 공식 3가지. 이제 저거를 현란하게 쓸 거거든요. 그리고 식을 변형해서 쓰면 아니요, 그냥 자유낙하로 쓰지 말고요. 등가속도 공식으로 써주세요. 자, 맞아? 맞아? 오케이. 자,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저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운동 중에 마지막 뭐 할 거냐면요. 핵심 포물선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과 등가속도의 개념은 물리 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개념. 그래서 그리고 연직 운동부터 시작해서 포물선 운동까지는 물투 내용입니다. 고3 내용.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원과 물투를 계통별로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내용에서 시작해서 쭉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운동의 마지막 포물선 운동. 자, 포물선 운동에서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자, 내가 건물 위에 있다고 쳐. 건물 위야. 여기가 20m 높이 위야. 20m 높이 위에서 내가 질량이 1kg인 물체를 수평으로 5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자. 이제 어떤 운동할까요? 어떤 운동할까요? 어떤 운동할까요? 네. 예.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합니다. 맞아요? 이해합니까? 자, 얘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내가 건물 위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진 거야. 수평으로 던졌으면요. 던진 후 얘는 무슨 힘 받아? 중력만 받습니다. 됐어?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수평으로 어떤 힘을 받을까요? 더 이상은 안 받죠. 그래서 내가 손으로 던진 후부터 보면 얘는 수평으로 어떤 힘도 더 이상 받지 않아. 힘을 받지 않으면 무슨 운동 해야 되니? 통수 운동. 자, 아래로 무슨 운동하냐?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아래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니? 그럼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무슨 운동이야? 자유낙하. 정말 신기하지? 신기하지? 이거 포물선 운동인데 신기하단 말이야. 그래서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공을 수평으로 던진 다음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다중성강 사진기로 0.1초 간격으로 뜨르륵 찍는 거야. 0.1초 간격으로 뜨르륵 찍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처음에 공이 여기 있어. 0.1초 후에 공 여기 있고 0.1초 후에 공 여기 있고 0.1초 후에 공 여기 있고 0.1초 후에 공이 여기 있었다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다른 성광 사진을 찍으니까 공의 위치가 땅땅땅땅땅 찍힌단 말이야. 자, 근데 얘를 한 번에 X축과 Y축의 변화를 다 보는 건 어렵다. 한쪽만 보자. 자, 얘를 수평으로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가고 있어? 나 옆으로의 운동만 보고 싶다. 그래서 옆으로 공이 어떻게 갔는지만 보고 싶다. 다른 거 안 보고 싶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 공이 어디 있었냐면요. 우리는 옆으로 보는 걸 멋진 말로 얘기할게요. 수평 방향의 공의 운동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수평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0.1초 후에 공의 위치가 여기고요. 0.1초 후에 공의 위치 여기, 0.1초 후에 공의 위치 여기, 0.1초 후에 공의 위치 여기입니다. 자,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옆으로 간 거리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얘 수평으로 무슨 운동하고 있는 겁니까? 등속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얘가 옆으로 간 수평 운동을 보니까 얘는 빠르기가 바뀌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서 수평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옆으로 수평으로 등속 직선 운동합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어요. 던진 후부터는 수평 방향으로 어떤 힘도 안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는 더 이상 어떤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을 때는요. 변화가 없는 등속 운동해야 된다.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을 때도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5라면 여기 있을 때 수평 방향 속도 얼마? 5. 여기 있을 때 수평 방향 속도 얼마? 5. 이렇게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야. 수평 속도가 안 바뀌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걸 수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수직 방향 운동만 볼게요. 다른 거 안 볼게요. 이 얘기야. 그럼 수직 방향 운동을 보면 처음에 여기 있던 공의 높이가요. 그 다음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어요. 오호.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얘는 점점 같은 시간인데 같은 시간 동안 간거리가 점점 뭐하니?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할까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빨라지려면 뭘 받아야 되니? 네, 운동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 힘의 정체가 뭐니? 그러면 이물체는 중력 말고 다른 힘 받을까? 안 받아요. 그럼 배웠죠?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이야기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납득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포물선 운동은요.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내 눈에는 포물선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꼬매가 생각해봐. 자, 얘 자유낙하자. 몇 미터를? 20미터를. 몇 초 걸리니? 몇 초 걸리니? 2m 자유낙하, 20m 자유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아까 해줬죠? 몇 초입니까? 2초입니다.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자유낙하 할 건데 그 2초 동안에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평으로 무슨 운동? 등속. 네, 몇 초 동안? 얼마의 빠르기로?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수평으로? 5m. 5m per 초. 그럼 몇 미터 갔을까? 그러니까 이 거리가 11호. 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 배우는데 3분이면 돼요. 점을 재요. 그래서 수평으로 10m 앞에 가서 낙하합니다. 10m 앞에 가서 낙하합니다. 이해돼요? 하시겠어요? 꼬맹아, 이 높이가 만약에 45m면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려? 빨리 계산. 3초 걸리죠.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간거리요. 1, 3, 5, 7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죠? 맞아? 45m면
여기가 5m, 15m, 여기 얼마입니까? 25m. 됐어? 몇 초 걸립니까? 3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간거리 얼마여야 됩니까? 15m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물의 높이는요 몇 초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야. 되겠어? 낙하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야. 되겠니? 자, 자유낙하할 때요. 처음 속도가 다 0이기 때문에 여기 다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 자유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두 번째 공식이요. 불러봐. 뭐니? h는 뭐지? 2분의 1 gt 제곱. 맞아? 그러면 높이를 알면 낙하하는데 걸릴 시간 알 수 있죠? 그래서 높이를 알면 낙하하는데 걸릴 시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낙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돼? 루트 g분의 2h. 납득하니? 맞아? 자, 얘 루트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얼마? 20m에서 떨어뜨렸다고 치자. 그러면 지우시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몇 초? 2초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주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요. 이 방법. 그 시간 동안 수평으로 무슨 운동한다고요? 네, 등속 직선 운동. 그러니까 수평으로 던진 속도가 오니까 2초 동안 가거리 20m, 10m예요. 어렵지 않죠. 되겠어? 포물선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포물선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접목시킨 것뿐이야. 되겠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37페이지 오세요. 37페이지 80번. 이제 이런 그림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37페이지 80번. 해봐, 빨리. 그걸 내가 어떡하라고. 너무 쉽게 그냥. 같이 봐, 빨리. 할게요. 문제 읽으셨죠? 비행기가 날아간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폭탄이 있다고 치자. 자, 비행기가 90의 속력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 속에 있는 움직이는 공간 속에 있는 이 물체는요. 얘는 정진이 아니면 가고있니? 가고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90의 속도로 가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도 물건도 다 같은 방향,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습니다. 됐어. 근데 내가 이 순간 여기 똥꼬를 열어서 이 폭탄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 이 폭탄이 떨어질 때 자유낙하일까? 아니요. 얘는 수평으로 가고 있는 속력이 있어요. 이 속력이 바로 건물 위에서 내가 던진 속력과 똑같은 거다. 되겠어? 그러니 비행기에서 얘를 떨어뜨리는 순간 비행기의 속도로 폭탄도 날아가면서 아래로 무슨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한다.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해돼? 이 얘기야. 근데 얘는 낙하하는데 거리 안 주고 그냥 시간 줬어. 12초 걸렸어. 이 얘기야. 그럼 수평으로 12초 동안에 무슨 운동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됐어. 12초 동안 옆으로 등속 운동한대요. 얼마의 빠르기로? 90의 빠르기로. 그러니까 몇 미터 가겠습니까? 얼마?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요.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평으로 직접 던졌다라는 표현과 옆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서 물체를 낙하시킨다 같은 표현이야. 되겠어? 옆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는 게 수평으로 던지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다.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물선 운동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중에서 꼬맹아 요것만 하고 잠깐만 끌어줄게요. 자, 우리가요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반쪽짜리 포물선 하지 말자. 제대로 된 포물선 운동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땅에서 물체를 됐어? 약간 사선으로 똑바로 던지지 말고 됐어? 사선으로 비스듬한 방향 던지자. 그럼 어떻게 되냐? 던지면 맞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되겠어? 완벽한 포물선을 그려요. 됐죠? 내가 공을 비스듬히 던지면 얘가 완벽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부터 골 때려. 이게 물투 내용이잖아. 고3 내용이잖아. 골 때려. 근데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방향으로 얘를 V 2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근데 얼마나 비스듬한 방향이냐고 땅으로부터 30도 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던졌다고 치자.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데 우리 배워서 알아. 그래서 얘는 수평, 내가 던진 후부터는요 수평 방향으로 힘 받는 거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무슨 운동 해야 되니? 등속. 맞습니다. 됐어. 수직 방향으로는요 어쨌든 올라갔다 떨어진 거잖아요. 무슨 힘 받아요? 중력. 그래서 연직 운동해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되겠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래프도 저번 시간에 그려봐 드린 겁니다. 다 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얘 수평 방향 속도 얼마예요? 기억나? 우리 이 방향으로 20N의 힘을 줬어. 이 각도가 30도야. 그럼 난 이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기억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분해할 수 있어. 이 두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라고 보면 되니까 되겠지? 신입생들 영상 다 봤지? 힘 파트 맞냐? 내가 힘 파트들의 영상 줬었어. 그거 다 보고 왔어야 돼. 알겠냐? 너네 때문에 갔던 속도를 뒤로 백 다 할 수 없어요. 얘들 다 배울 애들이라서. 자, 그럼 꼬맹아 이렇게 나눴을 때요 요 자체가 바로 작은 무슨 뭐를 이루니? 직각삼각형이야. 됐죠? 그랬을 때 요만큼이 20이니까 꼬맹아 됐어? 이변의 길이를 알면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웠다. 네, 얘는 빗변의 크기 F에다가 뭐? 코사인 세타 하면 돼. 이렇게 배웠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20이고 코사인 30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시면 얼마?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을 10루트 3의 속력으로 던진 것과 같은 효과예요.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자, 그럼 수직으로는요? 라고 하면 이건 이거죠. 내가 말씀드렸죠. 각도가 마주보는 건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빗변의 크기 F에다가 사인 세타 하면 이 방향의 힘 또는 속력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20 곱하기 사인 32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방향 얼마? 10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20의 속력으로 던졌다는 건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는 10루트 3의 빠르기로 던진 거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10의 빠르기로 물체를 던져 올린 것과 같은 효과야. 그러니까 얘는 수평으로 등속으로 가고 있는 공 하나와 수직으로 연직 운동하고 있는 또 다른 공 두 개가 됐어. 동시에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 될 때까지. 자, 그럼 잘 봐. 수직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졌어? 그럼 몇 초 동안 올라가? 1초요. 맞아요. 얘는 1초 지나면 수직 속도가 0 됩니다. 그럼 올라가는데 1초 걸렸다는 거죠? 그럼 내려올 때 몇 초 걸리겠니? 네. 공기 저항 없으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새끼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총 몇 초 걸리니? 2초 동안 얘는 수평으로 무슨 운동 하겠니? 등속 운동 하겠죠. 몇 미터 하겠니? 20루트 3. 됐어? 수평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하면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평으로 간 거리가 20루트 3입니다.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또요? 그러면 얘는 올라간 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아니거든? 얘 몇 초 동안 자유로가?
몇 초 동안 자유낙하? 1초.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 얼마? 미친년?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 이년아! 5m. 5m 삼각형 넓이. 맞죠? 5m라니까. 1초 동안 간 거리 5m. 됐어? 2초 동안 간 거리 20m. 알겠냐? 이거잖아. 외우라니까. 그러니 1초 동안 올라간 높이나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가 5m니까 이 높이가 얼마라고? 5m라고.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럼 나 물어볼게. 공이 그 2초 동안 여기 있던 공이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왔을 거야. 맞아 맞아? 자, 그랬을 때 여기 있을 때 수평 속도 10m 3. 여기서 수평 속도 10m 3. 여기서 수평 속도 10m 3. 여기서 수평 속도 10m 3. 이것도 하네. 되겠어? 네. 여기서 수직 속도. 여기서 수직 속도 얼마? 0. 수직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최고점입니다. 맞아? 수직 속도가 0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수직 속도는 0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할 때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다. 속도 0이니? 아니죠. 수직 속도만 0이죠. 수평 속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수직 속도는 0이지만 수평 속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을 또 운동할 때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니? 라고 하면 아니에요. 수평 속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최고점에서 속도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그래서 모든 지점에 수평 속도를 알려줬다는 얘기다. 맞아 맞아? 오케이. 자, 여기서요. 수평 속도는 10m 3. 수직 속도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0이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얘 합성하면 이 방향으로 얼마입니까? 20이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공기저항 없을 때는 같은 높이에서 빠르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릴 때 그래서 수평 속도는 언제나 변화가 없어요. 수직 속도만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최고점에서의 속도가 0이라는 환상은 깨십시오. 최고점에서 속도는 0 아닙니다. 수평 속도 그대로 있어요. 이해하겠어? 하겠어? 이런 얘기야. 되죠? 네. 10분만 끊었다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 몇 개 풀고 그리고 작용 반작용 문제